자, 매주 목요일마다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내다봐야 되는지,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신호들을 내보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보피아 투자자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ETF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 오늘 이제 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또 한 번 되짚고 갈까요? 3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코스피 기준으로 2,510포인트. 이제 오늘 돌파가 되는 흐름 나왔고요. 코스피 반등의 목표가를 그래도 굉장히 근접한 수준까지 꼽아낸 알고리즘 아니겠습니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쭉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회사에 대해 설명을 할 때 투자 자문사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항상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분석 회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런 분석 결과를 제시드리는 것처럼 지수부터 해서 여러 자산군에 대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들을 해서 제공해 드림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을 통해서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8월 둘째 주,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랬었죠. 강조를 드렸었죠. 네. 이게 드디어 돌아왔고 왜 중요한지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현재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일부 조정 아니면은 살짝 이게 횡보하는 흐름이 수요일부터 지금 진행 중에는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간 기준으로는 60 이동평균선 요거를 지지하느냐 마냐가 앞으로의 상승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그죠?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의 계산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는 2,510포인트에서 지금 2,555포인트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분석을 해볼 텐데요. 8월 8일이 영업 일수로는 148일째였습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 기준으로는 2022년도 올해 가장 의미 있는 날로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종가 기준 일간 62평, 지금 차트에 보시는 화면에서는 파란색 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를 올라간 올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처음이었나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파란색 박스 3번의 트라이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4월 5일, 두 번째는 4월 21일, 세 번째는 5월 31일. 우리가 3번의 트라이를 했는데도 실패를 했고, 이제 오늘 드디어 넘어섰고, 이번 주 드디어 종가가 아니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네네. 검정색이 52평이고요. 파란색이 62평인데 52평과 62평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드디어 첫 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방송을 통해서 3주 전부터 이런 상황들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추가적인 상승,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금 재개되려면은 이제 21선이 보이신 바와 같이 빨간 선이에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61선이 파란 선, 이 두 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그 시점에 네. 다시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와, 저 파란 선이 방향을 바꿔서 빨간 선을 뚫어야 뚫어줘야 되는 거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시간이 될 것 좀 같습니다.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예. 그거까지는.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맨 오른쪽 이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 굵은색, 파란색 실선이 60일 이평선입니다. 이것이 검정색이, 잠깐만요. 예. 골든크로스가 어떻게, 5일선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 요 말씀이셨죠? 그렇습니다. 예. 검정색 실선이 예. 파란색 실선을 강하게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지난 8월 8일에 포착이 됐다. 이것이 올해 첫 번째 그림이었다라는 말씀.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2,555P까지는 올려다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사인들이 확실히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제 말씀드렸던 2060의 골드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목표가는 조금 더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60일 이평선이 이제 지지가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8월의 둘째 주가 어느덧 돌아서니 8월 둘째 주네요. 그리고 우리는 확인을 했고 긍정적인 사인이 아직은 나오고 있고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조금은 윗 구간까지 한번
조심스럽게 올려다보는 그런 생각을 일단 큰 그림을 갖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코스닥 시장도 현재 비슷한 유사한 상황인데요. 그래요. 근데 네. 코스닥이 좀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은 항상 투자는 아까도 61선을 강조를 드렸는데 네. 61선 위에서 하셔야지 투자가 편안하시고요. 굉장히 편안해지시고요. 음지에서 하신다면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61선 위 양지 아래 음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코스피는 8월 8일에 60일 이평 위를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더 빨랐습니다. 8월 3일 지난주 수요일에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10.0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저점 대비 16.94%나 반등하면서 더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세를 보일 거를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한번 이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스프레드 분석인데 이걸 해석을 드리면은 그래프가 우상향할 경우에는 코스피, 우하향할 경우에는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간 박스, 큰 박스를 보시면 이제 6월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알고리즘 결과가 코스닥 강세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특히 박스 안에 박스 보이실 텐데요. 네. 이게 최근 지난주 방송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게 더 가팔라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코스닥의 강세가 더 심해졌다. 이게 당분간 이어질 어디가 가파른 거예요? 저기 작은 네모 박스 안에 네, 그래프의 흐름을 보시면 아래로 검정선과 가파르다는 얘기인가요? 빨간색 선, 선들의 흐름이 네. 더 아래로 눌리면서 가파라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현재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도 계속 사인을 드렸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그리고 코스피 기준 목표가 제시, 지금까지로는 계속해서 맞아 떨어지고 있는 알고리즘 그 분석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앞으로를 이제 내다보겠습니다. 지금 8월의 둘째 주고 8월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또 다른 변수 가운데 하나가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 칩4 관련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관련한 실적 경고 얘기도 있었고 칩4 동맹과 관련한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대형 반도체주도 참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앞으로를 가늠할 수 있는 이 칩4 관련한 이슈도 알고리즘에서는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가능합니까? 네, 아쉽게도 이제 분석상으로는 네. 아쉽게도? 실망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또 관련한 결과가 찾을 수가 있었고요. 네, 언제나 방송 통해서 네. 숫자와 차트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코스피랑 전기전자 업종의 그 스프레드 분석, 상대 강도 분석 화면인데요. 네. 다시 해석을 드리면은 이 그래프가 이번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것도 전기전자보다 네. 코스피가 더 강세를 보인다. 즉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네. 이 우하향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재 에너지 값 상황에서는 이 저점을 뚫을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칩4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모두가 알고 계시는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의 귀환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걸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알고리즘이군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업종별로 저희가 그 전망을 들여다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또 한 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도 궁금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없나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떤 것부터 확인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건강관리 관련 업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 앵커님께서 화면이 작다. 제가 컴플레인 좀 걸었죠. 시청자분들이 네. 더 많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네. 해주셔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요 빨간 박스에 있는 업종들 중에서 더 디테일하게 확대를 해서 자세히 좋아요, 보여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건강 관련 업종 보시면은 이전 방송을 통해서는 빨간색 박스 좌측 상단의 의약품 그리고 밑에 있는 의료정밀기기
요 두 업종, 세부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 추가로 음식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코스피랑 코스닥 두 시장에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건강관리와 관련된 업종만 딱 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 구도로 보이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의약품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화면은 앵커님도 그렇고 이제 처음 보시는 화면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 업종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거 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비유를 드리면 요 차트가 6개가 있는데요. 이 빙고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노란색이 많으면 빙고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노란색이 많으면 뭐라고요? 빙고입니다. 빙고. 저희가 빙고를 할 때 칸을 많이 채우면은 네. 이기는 게임이 빙고이지 네, 않습니까? 네. 투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좋다. 노란색 일단 좋다. 네, 빙고. 노란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빙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차트를 보실 때 이 맨 좌측 상단이 연간이에요. Y 연간, 네. 아래가 분기, 그리고 중앙 위쪽이 그리고 월 이게 장기 시계열 삼총사이거든요. 이 세 개가 이제 노란색 즉 이제 관심 확대 영역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네. 장기 시계열이 노란색 관심 확대로 들어 있다는 것은 이 에너지 값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큰 상태에서 단기에서 노란색 즉 관심 확대 전환이 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차트의 색상이 다 노라면 노란색이 좋은데 우선은 요 장기 시계열 삼총사가 노란색이거나 최소한 하얀색 이 확보된 네, 상태에서 그리고 우측 상단의 일간이 흰색에서 노란색. 지금 아니면 다 맞아 떨어지는. 네, 노란색, 흰색, 네. 노란. 특히 노란색, 흰색, 노란색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은 빙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약품 업종을 보시면은 좀 의약품 업종에 좀 더 디테일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이 업종을 실제 투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업종보다 더 강한 종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종목 확인하는 방법이 우측에 있습니다. 이게 방침상 종목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블러 처리가 돼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활용을 하시면은 우측에 있는 종목 리스트를 통해서 업종 내 종목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분류 자체가 그 투자 우선 순위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리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확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약품을 간단히 이제는 업종별로 훅훅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 6번 의약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넘어갈게요. 네, 앞으로 가주시고. 예. 그럼 의약품 한번 체크해 보면 우측 상단 보시면 노란색이잖아요. 거기다가 빨간색 20, 파란색 60이 골드가 난 상태이고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은 지금 일간 기준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승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모두 잡혔기 때문에 의약품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제 다음 화면 넘어가셔서 코스닥 의료정밀기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기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시계열 삼총사 중에 연 항목이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도 상당적으로 양호한데 일간 우측 상단 박스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2060, 560 골드에 2060 골드까지 나 있는 상태이죠. 거기다가 그 주황색 항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황색 그래프가 외국인 지분율 추이거든요. 어디요? 주황색? 주황색 선. 네. 예, 그 약간 쐐기 모양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 차트가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도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해서도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리즘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이번에는 어느 쪽이에요? 코스피의 음식료인데요. 음식료도 최근에 참 강했어요. 네,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음식료에 대해서 음식료 업종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일간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빠르게 노란색으로 전환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간이 거의 흰색을 무시하고 노란색으로 넘어왔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수라는 게 시가총액 비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튀었다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 이거를 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아까 보여드렸던 주황색 선이 이제 조정기에도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네요. 이런 지분율 흐름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은 전기전자 관련 업종 한번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관련해서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요. 예. 어떤 한 분께서
5일선과 21선의 정배열이 형성됐을 때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는 건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답변 어떻게 드려요? 그게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예, 결과로 노란색이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알고리즘 분석 결과 자체 회사의 블랙박스라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여러 조건 중에 하나라고. 시크릿입니다. 네, 이게 네. 레시피를 네. 전부 공개해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다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차트가 노란색으로 들어왔다면 빙고. 많이 들어올수록 빙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거였죠? 이제 전기전자 관련 전기전자 업종 마저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화면으로 관련 업종들 10개 보고 계신데요. 전기전자에서 이번 시장에 특이할 만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몰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좌측 하단에 파란색 항목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요. 62평 위 양지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60평 아래 음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리즘 제시하고 있고요. 다른 점은 소프트 파워가 있는 업종들. 이제 이 10개 업종에서 우측 항목들 보시면은 정보, 오락문화, 디지털 컨텐츠 같이 소프트 파워가 있는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업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제시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오락문화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특히나 연, 분기, 월, 일 모두 노란색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좀 더욱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업종이다. 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중을 해야 할 만한 업종이 지금 많군요. 네, 심지어 일간 항목을 보시면 이번에 외국인 포지션이 주가가 내려가는 대로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게 심지어 조정 중에도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줄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외국 포지션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간산업 업종인데요. 혹시 앵커님 태조 이방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조 방원요?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 네. 태조 이방원. 예. 네. 요새 핫한 키워드잖아요. 이게 이 알고리즘이 다음에 나올 키워드를 미리 잡을 수 있다면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풀어주세요. 이런 트렌드 예전에 네. BBIG가 그랬듯이 지금은 네. 태조 이방원이지 않습니까? 네. 놀랍게도 알고리즘은 그 전에 태조 이방원이 나올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거짓말. 언제나 어떻게 그럴 숫자와 수가 화면 있어요? 차트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한번 네. 확인을 해보시죠. 보겠습니다. 네, 기간산업 업종인데요. 네. 빨간색으로 박스 쳐드린 게 알고리즘에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좋은 시그널을 보는 업종들인데 한번 보실까요? 운수장비, 금속, 기계 모두 태조 이방원과 연관된 업종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네. 노란색으로 전환될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운수장비를 보시면 7월 15일 이후 시점부터 노란색 7월 중순 말부터 들어왔었고요. 네. 금속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7월 말, 기계 같은 경우에도 7월 말, 8월 초부터 시그널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기 앞서서 시그널을 이미 잡아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하나하나 볼게요. 네, 운수장비 업종 한번 운수장비부터? 보시면요. 운수장비도 빙고가 무려 최소 4개가 있습니다. 30분까지 포함하면 5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게 운수장비는 운수니까 배 아니면 자동차겠죠. 그럼 이게 어느 게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화면에서 잠깐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운수장비도 빨간색이었고 기계도 빨간색이었어요. 네.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떤 걸까요? 배이겠죠. 이처럼 그 앞서 보여드린 그 10개 화면에서 어느 게 빙고가 뜨냐, 어느 게 노란색이 많이 떠 있냐를 보시면은 네, 네. 그걸 조합을 해보면은 어떤 완성 제품, 어떤 특정 트렌드가 가고 있구나를 동시에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볼게요. 네. 이번에는 금속 업종 한번 금속인가요? 보실까요? 네, 금속도 앞서 하나, 말씀드린 둘, 조선과 연관되어 있고요. 3개가 있죠. 그래서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일간 기준으로도 고점을 향해서 트라이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기계 기계 업종인데요. 가겠습니다. 코스피 기계 업종인데 기계도 빙고가 2개입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그렇고 일간으로 그렇고 지금 노란색 전환돼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같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알고리즘은 다음 산업의 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줍니다. 다음 산업의 어떤 산업이 붐이요? 붐이 일어날지 네. 미리 또 잡아주거든요. 네. 알고리즘은 결론적으로 건설 업종이 이번에 다음 붐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또, 네. 또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뉴스나 어떤 썰들을 보시면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건설업계가 소위 망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알고리즘은 오히려 붐이 시작될 것이라고 빙고 2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밑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시멘트가 필요하겠죠. 비금속 관련 비금속. 업종들도 이미 시그널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금속은 연, 분기, 월, 장기 시계열 3총사가 빙고이죠. 여기에 1강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외국인 지분율 항목도 보시면은 주황색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금속 업종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 세부 오늘은 업종은 뭐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빠르게 다양한 섹터들을 주르르 봤고 네. 지금 본 섹터들이 전부 다 약간 빙고 사인을 네. 주고 있는 섹터여서요. 예.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다 기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아, 시간은 또 이렇게 또 촉박하고 ETF 관련한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 가운데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를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 볼까요? 예, 우선은 이제 달러 인덱스 ETF인 UUP라는 거를 네.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를 이번 첫 시간에 먼저 소개드리는 이유는 네. 알고리즘 지금 1971년 달러 인덱스, 즉 달러 인덱스는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인덱스인데 이게 유례없는 상승세를, 유례없는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리즘은 분석을 하고 잠깐만요. 있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 화면을 보시면은 그 빙고 기억하시겠죠? 지금 세 개. 모든 영역이 근데 빙고가 들어있습니다. 강력하게 네, 아주 특히, 넓은 노란색. 예, 장기 시계열 2총사죠. 3총사 중에서 2총사, 1총사, 예, 월, 빨간, 월이 노란색이고요. 단기도 주, 일이 모두 노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령 달러 강세 진행될 것을 알고리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베이스 투자는 바로 달러화로 달러 인덱스를 사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알고리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달러화 자산을 달러 인덱스 들고 계시다가 더 좋은 시그널을 줄 것 같은 자산으로 옮기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ETF 중에서 알고리즘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태양광 관련된 ETF인 TAN이라는 종목을 요거는 네, 꾸덕여지네요. 예, 많은 주목을 분 하고 관심을 많이 두고 예. 계실 것 같고요. 우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장기 시계열 3총사들이 노란색을 오. 보이고요. 그게 에너지 값이 크다는 걸 이미 세팅한 상태에서 주 1이 노란색으로 전환된 네네. 걸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미 전환된 걸 보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것은 아래 보시면 각 종목별 구성 항목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거를 플랫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보다 업종이 좋을 수 있고 업종보다 종목이 더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포함된 종목들 보시면 더 좋은 시그널을 가진 종목들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활용하신다면 좀 더 안전한 투자, 좀 더 많이 먹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와, 정말 국내 그리고 미국 할 것 없이 이제 강력한 매수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 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매매 그 기법을 통한 분석 결과를 저희가 매주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함께 하시면 아마 어떤 차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좀 알아가실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보피아 투자자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